네, 지난주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은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시장이 2020포인트 선까지 지수가 올라오면서 과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WM 역삼역 지점 신혁승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코스피가 거짓말처럼 2년여 만이죠. 2050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외국인도 36거래일이라는 정말 연중 최장 기록, 순매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반면에 또 코스닥 주간 단위로 보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먼저 지난 주말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그리고 또 셧다운 종료로 디폴트 위기 모면함으로써 또 구글 등 주요 기업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의 급등세를 이어간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QE3 축소도 내년 3월에나 시행될 듯하여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 등 주요국도 중국 3Q 경제 반등 성공 기대감과 이번 달 연준이 QE3 축소를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중국 또한 3Q 경제 성장률이 예상에 부합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한 주간 외국인이 1조 3천억을 매수했고 또한 36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50을 정말 거짓말처럼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 한 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해서 1.3% 하락하면서 525.6% 마감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투매에 가까운 매도세로 하락 마감했는데 이번 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시간에도 저희가 조금은 정리를 해봤지만 이번 주에는 지난 연방정부 폐쇄 기간 동안 발표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시장에도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이 지표들을 포함해서 어떤 이슈들 저희가 오늘 장에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까요? 예, 간단하게 체크 포인트 이번 주 살펴보면 부채 한도 말씀하신 대로 협상으로 미뤄졌던 경제 지표들이 한꺼번에 발표가 됩니다. 21일 기존 주택 매매를 시작으로 해서 25일 내구재 주문까지 계속 발표가 되는데 또 하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22일 날 애플이 또 신제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애플 관련 주식들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뭐니 해도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주 후반에 발표될 국내 현대차라든지 삼성 SDI, LG전자, KB금융 등의 기업 실적 발표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주에 예상을 해보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환율, 외국인 수급, 중국 시장 이러한 3대 팩터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2050 돌파로 인한 힘의 균형이 상승 쪽으로 추세를 가져가는 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인데 관심이 계속 코스닥 시장에 계속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해야 어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좌 수익률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될 텐데 외국인 수급이 하방을 방어하는 형국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요. 다만 기관의 무차별성 투매성 매도로 인해 코스피와 디커플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지난주 2,500억 엄청난 매도세에도 금요일 시장에서 양봉과 함께 520선을 지지하는 모습은 이제는 코스닥 개별주 상승장을 조금씩은 기대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주 후반에 예정돼 있는 현대차와 LG전자, KB금융 등의 실적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2050선까지 올라오면서 벌써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냐 이런 의견도 분분한데요. 일각에서는 또 밸류에이션 측면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장에 대한 전략도 꼼꼼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50에 돌파했다고 해서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어설픈 예측을 해서 지금 보유한 좋은 주식들을 매도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언제 매도할지를 잘 정하셔서 시나리오별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듯이 월요일장은 아무래도 갭상승한 다음 음봉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침장에는 웬만하면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 주식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또는 그냥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장중 저점이나 오후장에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업종 및 종목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장비,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기반으로 코스닥에서 원익 IPS, 테스, PSK 국제 일렉트릭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바이오 헬스케어, 뷰웍스, PJ전자, 바텍, 바이오 스페이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태양광. 코스피의 OCI 하나케미컬을 기반으로 코스닥에서 S에너지, SFC, 그리고 네 번째 은행업종,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외국인의 수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라이콤, KC그린홀딩스, 다원시스, 우전행 한단 등 이러한 종목분들에 대해서 메모해 두셨다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요일장인 만큼 갭 상승 이후 음봉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실적 장세 좀 지켜보시다가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대우증권 신혁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